1762년 윤 5월 21일 조선 창경궁 뒤편 디주 하나가 마당에 놓였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세자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조선의 왕 영조였습니다. 8일 후 디주가 열렸을 때 28살의 세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관계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조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이에요. 무려 52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탕평책을 펼치고 균역법을 시행하고 조선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명군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술이었다는 것. 숙빈 최씨, 궁궐 청소를 하던 무술이 출신으로 숙종의 눈에 들어 영조를 낳았습니다. 왕의 어머니치고는 너무나 낮은 신분이었죠. 영조는 그 사실이 평생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출신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었고 영조는 그 상처를 완벽함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완벽한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아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완벽함의 무게가 고스란히 사도세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1735년에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10살에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의 나이 41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린 아들이었을까요? 이선, 훗날 사도세자가 되는 이 아이는 2살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조는 세자가 글을 읽을 때마다 직접 시험을 쳤습니다. 어린 세자가 글을 잘 읽으면 더 잘 읽으라 했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자리에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칭찬은 드물었습니다. 꾸짖음은 잦았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영조 앞에만 서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문이 막혔다고. 이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그 관계가 이미 이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좋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예였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것,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책상 앞에 앉아 사서삼경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눈에는 그것이 다 나태함으로 보였습니다. 왕세자라면 학문에 정진해야 했습니다. 무예나 그림은 왕이 될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못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영조는 사도세자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왕을 보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겪었던 출신의 상처, 그 컴플렉스를 아들만큼은 겪지 않게 하려고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혹해진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랑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영조는 세자를 대리 청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세자는 버거웠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영조는 그때마다 나타나 아들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세자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영조가 와서 틀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가 세자의 처소에 행차한다는 소식이 오면 세자 주변의 구민들이 모두 긴장했다고. 왕이 오면 반드시 꾸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방문이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넘어서면서 사도세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 시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세자에게 의대증이 생겼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옷을 입으려 하면 온몸이 떨리고 여러 벌을 갈아입어야만 겨우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십 벌의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지금의 언어로 말하자면 극심한 불안장애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평생 쌓인 두려움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대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 분노는 주변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궁녀가 다쳤습니다. 내시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대부분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통해서입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직접 쓴 기록이지만 이것은 그녀의 시각으로 쓰인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살아남아야 했던 아내의 기록입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사도세자의 비행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사도세자를 제거해야 했던 세력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는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1762년 윤 5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살인, 방탕, 비밀 외출, 무당을 궁에 들인 일까지 항목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실록에는 영조가 그 고변을 듣고 크게 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가 왔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영조는 자결을 명했습니다. 세자는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자결하지 않자 영조는 명령했습니다. 비주를 가져오너라. 그 자리에 해경공 홍씨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뒤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살 정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실록에는 그날 날씨가 매우 더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 5월의 한여름이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1762년 윤 5월 21일에 갇혀 윤 5월 28일에 뒤주가 열렸습니다. 28살의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흉하였다. 단 4글자입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뒤주 안에서 8일 만에 죽었는데 실록은 단 4글자만 남겼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언제나 이렇게 짧고 건조합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은 후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생각할사, 슬플토, 생각할수록 슬프다. 이 시호를 직접 지은 사람은 영조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죽은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생각할수록 슬프다였습니다. 영조는 후회했을까요? 실록에는 영조가 사도세자가 죽은 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도 가족들도 사도세자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영조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조는 11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후 정조는 영조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조는 그날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것은 1776년이었습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그 해입니다. 왕이 된 정조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아버지의 묘를 단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매년 직접 참배하러 갔습니다. 한양에서 수원까지 왕이 직접 행차하는 그 먼 길을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조는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사도세자는 비행을 저지른 왕세자였을까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 세력들의 암투, 영조 자신의 내면에 있던 상처와 집착,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버텨야 했던 한 사람의 무너짐,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비주 안에서 사도세자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그 8일 동안 조선 어딘가에서 11살 정조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이 영상 준비하면서요, 저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디주. 이 단어를 처음 역사책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실제 디주의 크기를 찾아보고 나서 진짜로 멈췄어요. 가로 70cm, 세로 70cm, 높이 130cm. 28살 성인 남성이 그 안에 갇혀 8일을 버텼다는 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조 생각이 났어요. 11살. 그 나이에 아버지가 디주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왕이 됐는지, 정조가 매년 소원까지 직접 찾아간 이유가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에 실록 뒤지다가 영조가 사도세자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 보고는 진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게 죄책감인지 자기 보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조는 사도세자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 답을 못 내렸거든요. 이 이야기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을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새벽에 실록 뒤지는 힘이 돼요. 진짜로.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편은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정조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아버지의 죽음을 품고 왕이 된 남자.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 기다리시는 분들 댓글에 정조 기다려요 남겨주시면 더 빨리 만들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